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지난주 한 70대 할머니가 상담센터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 이상한 건가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진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화번호부에는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밤 통화하고 주말이면 함께 놀고 고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친구에게 털어놓았죠. 30대가 되어도 여전했습니다. 결혼식 때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알렸죠. 우리 평생 친구하자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이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마치 물이 모래 사이로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사라져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지듯 친구들도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미안해, 오늘 모임 못 갈 것 같아.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해준다고 했죠. 괜찮아, 아이가 우선이지.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초대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꼭 갈게라고 했는데 그 다음도 못 가고 또 그 다음도 못 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부모님 안부도 챙겨야 하고 자녀들 결혼 준비도 도와야 하고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죠. 회사에서는 정년을 걱정하고 집에서는 온갖 경조사로 정신이 없습니다. 퇴직 후에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했어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자주 만나자고. 처음 몇 번은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회사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면 서로 애매하게 웃기만 하고 실제로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남성들 중 상당수가 친구가 없어서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에 가깝죠.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되어버리죠. 첫째, 경제 상황의 차이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사위를 만났어. 의사래요, 의사. 손자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까 해요. 요즘 등산도 다니고 골프도 쳐요. 지난주에는 제주도도 다녀왔고 한쪽에서는 이런 자랑이 쏟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침묵이 흐릅니다.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은 그저 그래 좋겠네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계속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가 나쁜 건 아닌데 서글프더라고요. 둘째, 건강 상태의 차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가 넘어도 매일 10km씩 걷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뇨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하고 고혈압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죠.
만나자고 하면 항상 산에 가자고 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하면 그럼 뭘 하냐고 물어봐요. 집에서 TV나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아픈 거야 라고 훈계하더라고요. 결국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끼리,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예전처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셋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가치관이 더욱 굳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를 수 있지라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싸움이 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이 좋았지. 요즘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면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친구가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치 이야기 싫어한다고 몇 번 말했는데도 계속해요.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젊은 놈들이 어떻다. 듣기 싫어서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넷째, 과거 자랑과 비교의 늪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자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때는, 옛날에는, 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기가 과장 시절 얼마나 잘했는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따랐는지 그 얘기만 해요. 처음 몇 번은 들어줬는데 똑같은 얘기를 10번도 넘게 들으니까 이제는 전화만 와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다섯째, 자녀 자랑에 대한 피로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녀 자랑입니다. 손자, 손녀 자랑,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 끝이 없습니다. 손자가 키가 벌써 182 넘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서 시어머니인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요. 딸이 교수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지겹지만 말하는 사람은 멈출 줄 모릅니다. 결국 한 사람은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은 억지로 들어주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인생에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과연 우정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작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에 갔어요. 그동안 연락하고 지낸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임에서는 누구의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만 비교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함께 웃고 울던 추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현재의 성공과 실패만으로 서로를 판단했다는 거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혼자 사는 얘기를 했을 때예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아이고 불쌍해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동정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그날 이후로 동창회 모임에는 다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50년을 친구로 지낸 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50년 친구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더라고요. 퇴원하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왜 연락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이 멀어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같은 기간에 다른 지인들과는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참석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또 다른 충격은 경조사에서 벌어집니다. 조의금 액수로 친분 관계를 가늠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례도 많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 제가 낸 조의금이 적다고 뒤에서 흉을 봤다더라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정성껏 준 건데 결혼식이나 회가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축의금 액수, 선물의 가격, 참석 여부 등으로 친구의 등급을 매기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20년 넘게 매주 만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새로운 종교에 빠져서 기존 인간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모임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명이서 정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만 빼고 4명이 따로 만나더라고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제가 없을 때 저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사소했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 항상 더치페이를 주장한다는 것. 모임 장소를 정할 때 자기 집 근처만 고집한다는 것. 이런 작은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 그룹에서 배제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활동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계속 등산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빠지게 되었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가 어려운 사람,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점점 모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현명한 사람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굳이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질 낮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체 모임을 그만두고 연례 행사 참석을 중단하고 억지로 참석하던 경조사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가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 말이죠. 친구가 없으면 외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남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만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죠.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세요. 친구와 함께 해야만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독서, 라디오 청취, 산책, 텃밭 가꾸기, 손자녀와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을 혼자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게 되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속도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 친구들과 멀어진다고 해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실버대학 이런 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진짜 통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날에만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자랑을 들어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진짜 친해지는 것이니까요.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60이 넘고 나서야 깨닫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진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죠.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게 진짜 성숙함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가요? 아니면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이제는 용기를 내어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자가 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